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쉽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의 예측이 왜 어려운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곧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친다 라고 경고하는 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은 기후는 원래 변하는 것이고 현재의 변화도 자연적인 흐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태양에서 들어온 열을 지구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그 결과 폭염, 허리케인,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한 번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변화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고작 0.04%에 불과하며 설령 그 농도가 2배로 증가하더라도 전체 대기 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기온을 높이는 효과는 1도씨를 조금 넘는 정도로 제한적이며 기후 자체가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혼돈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활동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변동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단순히 이산화탄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아일랜드의 과학자 존 틴들은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온난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온도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얼음과 눈을 녹여 더 많은 빛이 지면에 흡수되어 온난화를 부추기는데 이렇게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현상들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효과까지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증가만으로 예상되는 온도 상승은 1도가 아닌 2.5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은 공기 중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으로 응축된 것인데 대기에 분포한 물 중에서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1% 이하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구름은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있냐에 따라 온난화를 가속할 수도 감속할 수도 있지만 구름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는 낮은 구름은 태양빛을 반사해 우주 공간으로 산화시켜 온난화를 감속시킵니다. 반면 높은 하늘에 형성되는 얇고 넓게 퍼진 권운층은 우주에서 온 빛은 통과시키지만 아래에 있는 구름에서 방출된 적외선은 우주로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킵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구름이 더 많아질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기후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름을 연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름 속에는 작은 물방울과 얼음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얼마나 반사할지, 얼음과 물방울의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구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야 하죠. 또한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을 이해하려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현상까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륙권의 공기 덩어리가 일정한 지역에서 순환하는 워커 순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대 서태평양 상공의 워커 순환 지점에서 생성된 너우는 인근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데, 이 구름에서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양에 따라 동태평양 상공의 워커 순환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해양 측저군의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해양 측저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려면 서태평양의 뇌운에서 나타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동태평양 측저군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구의 대기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기상위성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아 관련 자료도 많이 없고, 기상위성의 경우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위성의 정교하고 매끄럽게 정보와 관측 과정을 이전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구름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의 양이 규칙적으로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직선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기후를 연구해 온 과학자들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과장된 것이다, 지구가 곧 망한다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들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연구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를 통해 기후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